디즈니 영화가 시작할 때 폭죽 소리와 함께 나오는 멋진 성. 놀랍게도 이 성은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바이에른의 깊은 산속 바위절벽 위에 서 있는 이름부터 혀가 꼬이는 노이 슈반슈타인 성인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의 실체는 사실 동화 같은 로맨스가 아니라 한 오타쿠 왕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만든 도피처였습니다. 19세기 바이에른 왕국의 왕 루트비이 2세는 왕좌에 앉아 정치, 외교, 전쟁을 하는 것엔 관심이 없었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음악, 예술, 전설에 파묻혀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기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공적인 행사나 사람들로 붐비는 사교계를 피했으니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영락없는 오타쿠였습니다. 만약 현대에 태어났으면 게임, 소설, 아이돌, 애니메이션을 즐기며 피규어를 모으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문제는 그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인데요. 그의 덕질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초고가 덕질로 나라의 재정을 뒤흔든 오타쿠 왕 루트비이 2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4년 18살의 젊은 나이로 왕관을 쓰게 된 루트비이 2세. 그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유능한 재상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타게 찾던 사람은 자신의 최애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바그너는 19세기 유럽에서 당대 최고이자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아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루트비이 2세는 그의 구원자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최애 바그너가 빚쟁이라도 상관없었는지 뮌헨으로 불러들여 모든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와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빌라 반프리트라는 저택을 지어줬고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심지어 바그너를 위한 공연장 건설까지 추진했습니다. 여기 쓰인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개인 왕실 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루트비이 2세에게 있어서 바그너의 오페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사랑했고 특히 게르만 신화 속 백조기사 이야기를 다룬 작품 로헨그린에 완전히 과몰입했는데요. 당시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실추된 왕권과 골치 아픈 현실 정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오페라의 세계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도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밤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극장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개인 공연을 열게 했습니다. 1872년부터 1885년 사이 그는 무려 209회의 개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파놓은 유일한 방공호였죠. 이후 의회에서 공화주의자인 바그너와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압력이 가해지며 바그너를 뮌헨에서 떠나보내게 되자 루트비이는 이제 오페라 속 세계 그 자체를 현실에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새로운 덕질 대상은 사람이 아닌 건축이었습니다. 돈 많은 오타쿠를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세 전설 속 기사들의 성을 현실에 그대로 소환해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노이 슈반슈타인 성이었는데요.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중세성은 적을 막기 위한 견고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대포 한 방이면 무너질 자기 자신을 오페라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무대 세트였죠. 성 내부 주요 공간에는 타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로헨그린 등 바그너의 오페라 장면을 묘사한 프레스코화로 채워지며 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페라 극장처럼 꾸며졌습니다. 루트비이 2세는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잠드는 생활을 했는데 그는 밤마다 성의 복도와 홀을 거닐며 환상 속에 몰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겉보기엔 낭만 넘치는 중세성을 만들어놨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도배를 해놨다는 것인데요. 모든 방에 중앙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모든 층으로 연결되는 수도와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으며 전화기, 심지어 주방에서 식탁까지 음식을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중세성을 만들었는데 풀옵션 성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아름다운 중세성과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돈이었는데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국고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왕실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당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장관들은 예산을 줄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빚은 순식간에 불어나 무려 1,400만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그는 외국 은행으로부터 재산 압류 위협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의 모든 왕실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아보라고 명령하는 등 비이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행동을 만류했지만 그의 성수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트비이 2세가 이어서 만든 린더호프 궁전은 초호화 테마파크였습니다. 노이 슈반슈타인 성보다 더 작지만 화려했는데 그의 덕력은 여기서 정점을 찍습니다.
프랑스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이 궁전은 정원의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한 장면을 재현한 비너스 동굴이라는 인공 석회 동굴을 만들었는데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엔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조명이 설치되었고 인공 파도 장치가 있었으며 서늘한 동굴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로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1878년 증기 엔진으로 작동하는 발전기 24대를 설치했는데 바이엘은 최초의 발전소였습니다. 왕이 인공호수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안 음악가들은 타노이저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쇼핑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 만든 헤렌킴제 궁전, 위넨 레지덴츠 궁전 옥상에 유리온실과 인공호수를 넣은 겨울정원,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사냥용 별장 샤인의 왕의 집을 만들었고 노이슈반슈타인 성보다 더 멋진 고딩 양식의 성을 만들기 위해 팔켄슈타인 성을 기획했습니다. 신하들의 경고에도 루트비 2세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기행과 늘어난 개인 부채는 이제 바이에른 왕실과 국가의 대외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결국 내각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4명의 정신과 의사를 불러 왕을 편집증으로 진단하며 강제로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이 진단은 왕을 직접 대면하거나 진찰하지 않은 채 하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해 내려진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루트비 2세는 슈타른베르크 호수 근처의 성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불과 며칠 뒤인 6월 13일 정신병 진단을 내렸던 담당 의사 폰 구덴과 함께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지만 그의 죽음엔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젊은 시절 수영을 매우 잘했던 그의 폐에선 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후일 그가 입고 있던 코트에서 총알 구멍이 발견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오늘날까지도 타살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만들고 국가 재정에까지 부담을 준 루트비 2세는 살아생전 미치광이 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아이러니합니다. 그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쌓아올렸던 애물단지 성들은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후세에 벌어주고 있는 것이죠. 빚더미를 남긴 실패한 군주는 죽어서야 비로소 나라 재정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실패한 통치자가 아닌 정치와 현실로부터 도망쳐 자신만의 꿈속에서 살던 왕, 동화왕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